안녕하세요. 화학교과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 영상은 교과서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동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어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어 원자 모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는 원운동하게 되는데 이때 원운동하는 궤도가 정해져 있고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하나의 전자 껍질을 원운동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 반면에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을 할 때, 즉 전자 전이가 일어날 때는 전자 껍질과 전자 껍질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는 전자 껍질과 전자 껍질 사이에 해당하는 위치에는 존재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다.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또는 양자화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때 핵에서 가까운 쪽에 위치할수록 에너지 준위는 낮고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아집니다. 전자가 각 전자 껍질에 위치해 있을 때 이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n 값은 뒤에서 배우게 될 오비탈이라는 개념에서는 주양자수라는 것인데 이것은 보어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 수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위치해 있을 때 우리는 이 에너지 준위를 E1으로 표시를 하고 그 값은 마이너스 1제곱분의 K. 여기에서 K는 1312에 해당하는 값인데 이 값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상수 K로 두고 계산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을 때는 E2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전자 껍질에서는 E3 그리고 네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위치했을 때 이 전자가 갖는 에너지 준위는 E4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전자 껍질에 전자가 위치해 있을 때 이 전자 껍질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를 한번 계산을 해 볼 건데요.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핵에서 가까운 쪽에 있을수록 에너지 준위는 낮고 핵에서 먼 쪽에 있을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기 때문에 큰 쪽에서 작은 쪽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첫 번째 사이의 차이는 이렇게 되고 세 번째와 두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와 세 번째 에너지 준위 차이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그 값은 각각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핵에서 먼 쪽으로 갈수록 이 차이는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에너지 준위 차이가 작다는 것은 전자 껍질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진다 라고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 준위는 높은 에너지 준위일수록 간격이 좁아지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높은 에너지 준위라는 것은 핵에서 먼 위치로 갈수록 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다리는 우리가 발을 디딜 수 있는 간격이 일정한 반면에 보어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즉 핵에서부터 먼 쪽으로 갈수록 그 간격이 좁아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보어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수소 원자의 전자 전위를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기 때문에 수소 안에 있는 전자는 한 개가 존재할 수가 있고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가정하에서
안정한 상태로 전이가 될 때 가능한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자껍질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전자껍질로 전이가 될 때는, 세 번째 전자껍질로 전이가 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수소 원자의 전자 전이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첫 번째 전자껍질로 전이가 될 때 스펙트럼은 라이먼 계열의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두 번째 전자껍질로 전이가 될 때 스펙트럼은 발머 계열, 그리고 세 번째 전자껍질로 전이가 될 때 스펙트럼은 파셴 계열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때 각각 방출하는 빛 에너지가 다른데요. 각각의 전자 전이에 따른 방출하는 빛 에너지의 파장 영역은 라이먼 계열의 스펙트럼이 나타날 때는 자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파장이 방출이 되고, 발머 계열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이 나타날 때는 가시광선, 그리고 파셴 계열의 스펙트럼이 나타날 때는 적외선 영역과 관련된 빛이 방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우리가 색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발머 계열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전자껍질로 전이가 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수소 원자의 경우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다음과 같이 특정 파장 부분에 해당하는 색깔만 선으로 표시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임의로 붉은색 쪽을 A부터 시작해서 A, B, C, D, E로 번호를 붙여봤습니다. 이때 파장은 붉은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길어지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짧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이때 에너지는 붉은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작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이 어떤 전자껍질에서 어떤 전자껍질로 전이가 돼서 나타나는 선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색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는 빛이기 때문에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자의 전자 전이는 두 번째 전자껍질로 전이가 될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파장이 가장 긴 A에 해당하는 선은 B, C, D, E에 비해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출하는 빛 에너지가 가장 작을 때, 즉 세 번째 전자껍질에서 두 번째 전자껍질로 전이가 될 때, 이 전자껍질 사이에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빛을 방출해서 나온 선이 A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B는 A보다는 크지만 C, D, E에 비해서는 C, D, E와 비교했을 때는 제일 작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네 번째 전자껍질에서 두 번째 전자껍질로 전이는 B. 같은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C는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 그리고 D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무한대로 나와 있는데 여섯 번째에서 두 번째 전자껍질로 전이가 될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어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해석을 해 봤는데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전자가 하나의 전자껍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자껍질로 전이가 가능한데,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가
어떤 영역과 관련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에너지를 버리면서 에너지가 감소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핵에서 먼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전이가 될 때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전자껍질로 전이가 될 때, 이때는 자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하게 되고, 두 번째 전자껍질로 전이가 될 때는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자껍질로 전이가 될 때는 적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반대로 에너지를 흡수해서 핵으로부터 먼 전자껍질로 전이가 될 때는 첫 번째 껍질에서 더 먼 쪽으로 갈 때는 자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해야 전자전이가 가능하고, 두 번째 전자껍질에서 먼 쪽으로 갈 때는 가시광선, 그리고 세 번째 전자껍질에서 먼 쪽으로 갈 때는 적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전자전이입니다. 여기에서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최종적으로 어떤 위치로 오는지를 생각하시면 되고,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자전이가 될 때는 처음에 위치한 전자껍질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학교과서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